네, 오늘은 169페이지 스프링클러 문제풀이 1번. 살수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몇 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헤드 주변의 공간은 60cm입니다. 최소 60. 그 다음에 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의 하나의 헤드 선단에서 전격 토출 압은 헤드에서 이제 방출될 때 그때의 압력은 최소 0.1MPa 이상, 1.2MPa 이하 그렇게 됩니다. 넘겨서 3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으로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는 기본이 3,000 제곱미터까지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펌프실을 점검하였다. 펌프의 토출 측 배관에 설치되는 부속 장치 중 펌프와 체크밸브 사이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배관은 1번에 기동용 압력 챔버 배관, 2번에 성능시험 배관, 3번에 물올림 장치 배관, 4번에 릴리프 밸브 배관. 이제 펌프와 체크 밸브 또는 개폐 밸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체크 밸브 그 다음에 개폐 밸브. 그래서 4번에 1번이 답인데 이제 펌프의 구조를 좀 봐보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수조에 물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쪽에서 배관 이렇게 와서 이제 펌프가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 이게 펌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토출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펌프 이전을 흡입측, 이제 흡입한다라고 해서 흡입측, 이제 이쪽에 펌프 이후를 보내준다라고 해서 토출, 토출측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토출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호로 이런 이제 체크 밸브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개폐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밸브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밸브. 그래서 이쪽으로는 가지만 반대로는 올 수 없는. 그래서 펌프가 이렇게 펌핑을 해주면 물이 올라가다가 펌프가 스톱하면 이제 여기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배가 내는 압력이 압력이 있습니다. 압력이. 그런데 여기 체크 밸브 아래로는 이제 물이 펌프 쪽으로 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쪽에 체크 밸브 아래쪽에는 압력이 없어요. 그래 나서 지금 문제가 펌프하고 이 체크 밸브 사이에 이제 설치해서는 안 되는 배관. 그래서 답이 이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이제 그 배관이었는데 기동용 압력 챔버.
기동용 압력 챔버라는 것은 이제 이쪽 보통 이 개폐 밸브 너머에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에 이제 압력 챔버가 있어요.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있는 배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설치해 버리면 압력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겁니다. 예. 다른 배관은 압력이 없어도 성능 시험 배관이나 물올림 장치 배관이나 릴리프 밸브 배관은 압력이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설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인 병원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면 스프링클러 설비에 필요한 수온의 양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수온의 양, 물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단 헤드의 부착 높이는 8m 미만이다. 그래서 10층 이하일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 봐보면 공장 창고인 창소라고 되어 있는데 소가 아니라 창고죠. 해설에 오타이고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이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병원 건물은 의료시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장, 창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아래쪽에 그 밖의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것은 세 번째 헤드 높이가 8m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8m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8m 미만은 기준 개수가 10개예요. 그래서 헤드 개수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물의 양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의 양은 Q라고 했을 때 물의 양은 N 헤드의 개수 곱하기 하나가 80 LPM. 네. 그리고 시간은 20분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N이 10개니까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8이 16, 1600에다가 16,000이니까 16 메타의 3승 계산하면 그래서 5번에 1번이 답입니다. 예. 바람이 너무 세니까 문 좀 닫을게요. 예. 그래서 기준 개수를 우선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배관 행거 조명 기구가 있어 살수의 장애가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제 살수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1번에 부착면에서 30cm 이내로 설치한다. 이제 살수 장애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또 2번도 관계가 없고 3번의 장애물과 부착면 사이에 설치한다. 이것도 이제 관련이 없고 장애물 아래에다 설치하면 살수 장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6번에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관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천장 아래 지나가면은 헤드가 여가 있으면 당연히 살수장애 있잖아요. 여기 아래에다 설치하면 살수장애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7번에 차고 또는 주차장과 같이 동절기, 동파 오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없는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식은 사용할 수가 없죠. 습식이라는 것은 배관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이니까.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이나 일제살수식은 유수금지 장치 1차 측까지는 물이 있지만 2차 측에는 물이 없으니까 얼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8번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시 유지하여야 할 수평 거리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무대부에 있어서는 1.7m 이하. 이제 수평 거리라는 것은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 헤드에서 거리를 말합니다. 수평 거리. 이제 무대부는 1.7 맞고 레크식 창고는 레크식 창고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레크식 창고는 2.5m 맞아요. 3번에 아파트는 3.2 맞고 연소 오류가 있는 부분의 개구부는 연소 오류가 있는 개구부 이 내용은 원래 없는 내용인데 2.5m 간격 2.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걸 수평거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보고 답으로 해놨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기준에. 그래서 이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그것은 알아놓고요. 상하 좌우에 문제를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레크식 창고는 아까 2.5m이고 해설에 봐보면 그런데 만약 레크식 창고인데 특수 가연물이 있으면 제일 위에 1.7m입니다. 1.7m? 예, 제일 위에 봐보면 무대부 특수 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 장소 가로에서 레크식 창고. 그래서 레크식 창고면 2.5m 맞는데 그 창고에 특수 가연물이 있으면 첫 번째 기준을 따른다고요. 1.7m. 그래서 무대부하고 특수 가연물은 무조건 1.7m다. 레크식 창고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에 습식 설비 청소용으로 교차 배관 끝에 설치하는 개폐 밸브는 40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2번에 급수 배관 중 가지 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3번에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65가 아니라 50 이상이면 됩니다. 4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 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지 배관 250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다시 한번 봐보면 이제 청소용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배관 내 이물질이 쌓일 수 있으니까 방수해서 물을 좀 빼내고 깨끗이 하겠다. 그게 이제 청소용 밸브인데 그 밸브를 교차 배관 끝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교차 배관이라는 것은 교차 배관이 있으면 그 이후에 가지 배관이 있어요. 가지 배관에 헤드가 설치되고 그래서 교차 배관 끝에다가 그 청소용 밸브를 설치하고 교차 배관이 최소 40m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총소구도 똑같이 40mm 이상입니다. 예. 옥내 소화전 방수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40mm짜리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가지배관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이제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뭐 스포츠에서도 토너먼트 방식 하면 그 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가고 그렇게 비례해서 그러면 이긴 팀이 또 만나고 또 이긴 팀끼리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결승에서 두 팀이 만나고 계속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오는 게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했고요. 50 이상입니다. 수직 배수 배관이라는 것은 수직,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배수해주는 배관이다 그거예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물을 빼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빼주면 그 물이 이제 배수 배관을 타고 아래까지 가서 집수정에 모여서 펌프로 이렇게 밖으로 퍼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 배수 배관은 모든 층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4번에 이제 가지 배관의 기울기가 25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가지 배관 밑에는 교차 배관이 있어요. 또 교차 배관을 연결해주는 수평 주행 배관이 있어요. 이제 그 기울기는 500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해설에 봐도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네, 10번에 한번 풀어보고요. 네,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이외의 의방식 맞습니다. 2번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를 향해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은 500분의 2가 아니라 500분의 1입니다. 가지 배관이 250분의 1, 수평 주행 배관은 500분의 1. 3번에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템퍼 스위치는 감시 제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템퍼 급수 배관이라는 것은 급수 물을 보내주는 배관이죠. 그래서 이제 소화수를 보내주는 배관을 급수 배관이라고 합니다. 급수 배관에 이제 템퍼 스위치가 있는데 이 템퍼 스위치는 개폐 밸브가 아까 이거 밸브 있죠. 이게 개폐 밸브인데 이 밸브를 딱 잠그게 되면 템퍼 스위치가 여가 달리 있어 가지고 그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 수신기에 그게 템퍼 스위치가 작동했다라고 표시가 되니까 아 어디 밸브 누가 잠가놨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템퍼 스위치입니다. 스톱 밸브 지금 템퍼 스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밸브 잠그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4번의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일제 개방 밸브 2차 측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차 측에 그래서 맞고요. 개폐 표시형 밸브라는 것은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눈으로 딱 봐서 아 저기 열려 있구나 닫혀 있구나 알 수 있는 밸브가 개폐 표시형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시험 배관을 설치한 이유로서 가장 옳은 것은 1번 뭐 배관의 통수 소재 이건 아니고 2번에 배관 내 수압의 정상 여부 확인 이것도 아니고요. 3번에 실제로 헤드를 개방하지 않고도 방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것도 약간은 맞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4번에 유수금지 장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유수금지 장치라는 것은 헤드가 개방됐을 때 이제 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르는 것을 금지한다 그거죠. 그러면 어딘가가 헤드가 개방됐구나. 어딘가에서 불이 났구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배관을 이렇게 개방하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유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유수 금지 장치를 테스트하는 게 시험 배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펌프를 테스트하는 것도 됩니다. 예, 유수가 흐르면 압력이 빠져나가니까 펌프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2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급수 배관의 구경은 25 급수 배관 틀린 것은 좀 더 읽어보죠. 수직 배수 배관은 아까 5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틀리고 3번에 지하 매설 배관은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교차 배관의 구경은 40 이상 맞고 그러면 2번이 틀리죠. 그럼 1번은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급수 배관이 25 이상이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이제 가지 배관이 25 이상입니다. 가지 배관. 예. 그러니까는 그것보다 더 가늘지는 않아요. 예. 13번에 교차 배관에서 분기된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에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몇 개 이하로 설치하는가? 그래서 8개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배관 위에 가지 배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지 배관에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차 배관에서 이렇게 T자로 이렇게 분기돼서 가지 배관이 양쪽으로 보통 이제 꼭 균등하진 않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8개까지만 할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양쪽 합치면 최대 16개가 되겠죠. 예. 그리고 14번에 전동기관 펌프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송수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을 옳은 것은 1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80이 아니라 100입니다. 2번에 물올림 장치도 100 이상이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물올림 장치라는 것은 이제 펌프가 여기는 펌프와 동등한 높이의 수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소한 같은 위치고 더 높이 있죠. 이런 경우는 물올림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수조의 자연 압력으로 펌프까지 물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조가 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이렇게 있다면 펌프보다 더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배관에는 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물올림 이렇게 수조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 물이 이 펌프에 공급을 해주니까 여기 항상 물이 있는 겁니다. 여가 물이 있어야 이 물을 흡입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올림 장치도 100 이상 이게 맞고요. 3번의 전격 토출 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의 0.01이 아니라 0.1이죠. 그리고 0.12가 아니라 1.2 이하입니다. 4번의 충압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은 그 설비 최고의 살수장치 자연압보다 적어도 0.1이 아니라 0.2 메가파스칼 더 커야 됩니다. 아니면 가압송수장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한다. 그래서 충압펌프라는 것은 압력을 보충해 주는 펌프가 충압펌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배관에는 압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펌프, 여기 체크밸브 위로는 압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뭐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압력이 떨어져요. 어딘가가 미세하게 새어가지고 그러면은 압력이 떨어지니까는
이제 충압 펌프가 여기 한 대 더 있어요. 이것이 여기 압력을 공급해 주는 게 충압 펌프. 예. 그래서 이제 그 충압 펌프의 전격 토출 압력, 이제 기본적인 압력이 이제 최고의 산수 장치니까 꼭대기의 헤드를 말해요. 꼭대기 층에. 예. 그 헤드의 자연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꼭대기 헤드하고 여기 펌프까지의 이제 높이가 자연압이 돼요. 자연압.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0.2 더 커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할 것. 해설의 4번이. 예. 해설의 4번에. 예. 제일 마지막에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 압력과 같게 한다. 아, 지문에도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가압 송수 장치는 이 주펌프를 말해요. 주펌프. 예. 그래서 이것하고 같거나 아니면 꼭대기하고 자연압보다 0.2 더 크거나.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 조그만 펌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 이것은 주, 이것은 충압. 예.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 중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보일러실, 노래방, 노이자 시설의 거실, 이온물 취급 장소. 그래서 노이자 시설의 거실인데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조기 반응형이라는 것은 빨리 반응해서 개방되는 헤드를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불이 나면은 빨리 반응하면 빨리 불을 꺼주니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래 해설에 봐보면 노이자 시설도 해당되지만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또 병원의 입원실도 해당이 되고 숙박시설의 침실도 해당이 되고 오피스텔의 침실도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번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배관 내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배관인데 압력이라는 말이 붙으면 압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1.2 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 1.2가 안 되면 그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사용합니다. 아래 해설에 봐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7번에 배관 내에 헤드까지 물이 항상 차 있어 가압된 상태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래서 헤드까지 물이 있다라는 것은 2차 측에도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습식인데 폐쇄형이어야 물이 차 있겠죠. 개방형이면은 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18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70개를 담당할 수 있는 급수관의 구경은 몇 밀리미터인가? 그래서 70개라는 것은 헤드를 말해요. 헤드. 헤드 70개가 있는데 이제 배관의 굵기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표에 봐보면 가나다가 있고 뭐 25, 32 막 그렇게 있고요. 가운데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제 가번을 따릅니다. 가번. 그러면 가번이 2, 3, 5, 10, 30, 60, 80, 100 그게 헤드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70개라고 했으니까는 100개면은 충분하겠죠. 아, 80개면. 그러면 80개 그 위에 봐보면 90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래서 90mm 구경을 사용하면 헤드 70개, 80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외워줘야 되는데 2부터 시작해서 2, 3, 5, 10, 30, 60, 80, 100. 그래서 저번에 한번 외운 것 같긴 한데 헤드 개수가 2, 3,
5, 10, 30, 60, 80, 100. 뒤에도 더 있는데, 그래서 최소 25라고 했죠. 25mm 구경이. 그 다음에는 이제 32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이 있고, 50이 있고, 이제 65가 있고, 80이 있고, 90이 있고, 이제 100mm가 있어요. 이쪽은 헤드 수고, 이쪽은 밀리미터 구경의 사이즈고, 예. 그래서 외워야 되죠. 그래서 2, 3 두 개 더하면 5고, 이거 더하면 10개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로 대략합니다. 30, 60, 얘가 이제 90이면 양쪽에 이렇게, 예, 이 사이에 90이면, 예, 그렇게 해서 좀 기억하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예,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배관 설계를 수리 계산으로 할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이제 가지배관은 6이고 그 외에는 10입니다.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 물질에 의해 조합된 것은 뭔가 좀 말이 어려운데 두 가지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상으로 만들어졌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유리 벌브가 길 것 같아요. 20번에 아니네. 퓨지 블링크네. 퓨즈 블링크가 왜 그런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해설에 봐보면 1번에 퓨즈 블링크에서 감열체가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 또는 조립된 것으로 화재 시 금속이 녹아 방수한다. 2번에 유리 벌브형 봐보면 감열체 중 유리구 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으로 화재 시 액체가 귀와 팽창으로 파손되면서 오리피스가 개방되면서 소화수가 방수. 그래서 퓨즈 블링크라는 것은 이제 헤드의 구멍을 이제 헤드가 이제 폐쇄형은 구멍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퓨즈를 중간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제 불이 나면 이 퓨즈가 이제 녹아요. 녹아서 떨어지면 막고 있는 구멍이 개방이 돼요. 이제 그게 퓨즈 블링크이고 유리 벌브형이라는 것은 똑같이 구멍을 막고 있는데 이제 유리관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에 나온 것처럼 유리관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열을 받으면 이게 팽창하면서 유리가 깨지면서 헤드가 개방이 되는 게 유리 벌브형. 그래서 이융성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뭐 퓨즈 블링크가 답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봐보면 다음 중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가라는 것은 배관을 잡아주는 거 행거. 행거 천장에 매달아 놓는 게 그게 행거입니다. 1번의 가지 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 맞습니다. 가지 배관에는 상향시 헤드와 행거 사이에 8cm 이상 간격을 둘고 이것도 맞습니다. 헤드하고 행거 사이는 3번에 가지 배관에서 헤드 간의 간격이 3.5m 초과하면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 맞습니다.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 사이마다 설치하는데 4.5m 초과하면 4.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 장소별 헤드의 기준 개수로 옳지 않은 것은 헤드의 기준 개수에 아까 공부했던 그것입니다. 1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소매 시장의 경우에는 20개. 그래서 아까 공장 창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매시장은 판매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20개 아니면 30개인데 판매시설은 30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네요. 22번에 1번. 예. 그 이제 아래 해설에 봐보면 예. 두 번째 근린생활 판매. 그래서 오른쪽에 판매시설하고 복합건축물은 30개고 그것이 아닌 것은 20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2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11층 이상이면 무조건 30개가 기준입니다. 3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 공장, 특수가연물. 그래서 공장인데 특수가연물이 있으면 30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 창고, 특수가연물 역시 30개죠. 창고도. 네, 특수가연물이 있으면.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번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